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식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듯 하면서도 또 하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S&P 500은 3948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면 저는 오래 기간에 걸쳐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해왔고, 과거 이렇게 여러 차례 주가가 올랐을 때도 제 뷰를 꺾지 않고 거짓 상승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제 뷰는 여전히 베어 마켓에서 끝나지 않았으며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때는 좋은 분석을 하고 나빠질 때는 나쁜 분석을 하면서 분위기에 동승하면서 분석을 한다면 유튜버 입장에서는 피해볼 게 하나도 없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에 투자를 한 박자 늦게 할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렇게 물리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들은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포문을 느낀 나머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8월달과 11월 그리고 1월 때처럼 말이죠. S&P 500의 PE 멀티플은 17.9로 여전히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S&P 500이 고평가임을 떠나서 사실 랠리를 펼쳐주기에는 재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제가 여러 매크로 데이터들을 계속 감시하면서 텔레그램에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좋은 게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중 일부를 여기 유튜브에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과 연준의 입장을 각각 분석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처한 위치가 생각보다 얼마나 안 좋은 위치인지를 분석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채권의 입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Fed Funds Future Rate로 채권 시장은 2023년 12월 기준 금리가 4.2%까지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준 FOMC 때도 통번역을 직접 했지만 연준은 2023년에는 피벗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2013년 12월에는 이미 연준이 피벗을 하여 금리가 4.2%까지 내려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2014년 12월 달에는 이렇게 금리가 2.9%로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Core PCE 인플레이션이 2023년 말쯤에는 오히려 3.5%에서 3.6%로 올라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연준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해질 것이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만약 채권 시장에서 그 말을 믿었었다면 Fed Funds Future Rate는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 있어야만 합니다. 즉 최소 피벗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잡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채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차이를 그려놓은 스프레드로 18개월 forward짜리 스프레드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 대비 빠르게 상승하면서 yield 커브가 이렇게 뒤바뀌었고, 그 바뀐 기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꽤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2년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뒤바뀌었던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한 현상은 10년 국채금리가 2년 국채금리 대비해서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을 때는 항상 경기 침체를 동반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인 2001년과 2008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 이 영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 주가는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파르게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되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여기 2001년, 2008년, 그리고 코로나 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0.18% 정도가 플러스가 된 상태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플러스가 된 적이 이번을 포함해서 총 3번인데 지금 0.18%라는 흐름이 모멘텀을 얻어서 빠른 속도로 플러스로 전환된다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망하는 은행이 더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많은 돈이 안전한 채권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상승하는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앞으로 망하냐 안 망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충분히 긴축적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며 경기 침체가 왔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대로 연준은 피벗을 할 것입니다. 물론 피벗을 할 때쯤에는 당연히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락해 있을 것이고요. 저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현상이 선제적으로 생긴다면 그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지는 알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금리를 동결시키고 오히려 피벗한다면 그것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가는 높은 확률로 폭락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채권 시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준의 입장은 어떨까요? 연준은 채권과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망과 함께 2023년까지는 피벗을 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즉 연준은 경기 침체가 오래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를 보시면은 연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보신 이 데이터는 애틀랜타 페드 GDP 나온 모델입니다. GDP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1분기 기준으로 GDP growth rate는 3.2%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PCE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5.02%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치를 합치면은 Nominal Growth Rate of the GDP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8.2%에 육박합니다. GDP 성장률이 8.2%라는 것은 누가 봐도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수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준이 올해까지는 피벗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많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데이터 하나를 더 공유드리자면은 이것은 한때 Q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었던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QE가 아닌 QT 중이라는 것도 연준이 인정했습니다. QE가 아닌데 자꾸 QE와 비슷한 효과를 준다는 이유로 QE라고 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해석이야말로 정말 스스로가 알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은 은행을 대상으로 필요하면은 갖고 가라는 대출금인데 23일을 기준으로 대출된 돈의 액수가 매우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많은 은행들이 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이 부실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돈은 안전한 채권으로 흘러갈 것이고 2년 국채금리가 더 낮아지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스프레드는 더 빠르게 초록색 영역으로 오를 것이고 이 과정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멈춘다면 경기 침체 시기는 늦춰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하는 도중에 PM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PMI 데이터는 각각 49.3, 53.8, 53.3으로 컨센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과거에 PMI의 수치는 구리와 상관관계가 있고 구리가 선행 데이터이므로 구리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PMI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드렸는데 그러한 분석에 맞게 엄청 강한 PMI 데이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 데이터야말로 인플레이션 연준의 말대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제가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이 두 개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보고 그 선행 데이터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나올 데이터가 얼마나 확률로 오를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읽어드린 것뿐입니다. 어쨌든 이번 분석에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중심을 두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강하다는 가능성을 좀 더 중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미래에 어떤 시나리오가 이어지든 간에 둘 다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은 그나마 경기 침체로부터 시간을 벌어다 준 것 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PMI 데이터가 보여준 대로 꾸준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피벗하지 않고 동결을 시킬 것이고 이것은 결코 주가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반대로 채권 시장이 점 찍은 대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그것은 바로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쉬지 않고 계속 현금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며 저는 계속해서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도 옵션 데이터라던가 다양한 매크로 데이터를 공유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리마인드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조심 투자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